해적들은 한밤에 3명 선원의 뼈를 부러뜨린 대서양 폭풍 속에서도 해먹에서 잠들었다. 날아가지 않으려고 고치처럼 자신을 묶었지만 어떤 이들은 다시는 일출을 보지 못했다. 돛대만큼 높은 파도가 배 전체를 삼키려 할 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화려한 5성급 호텔은 잊어라. 해적들은 오늘날 선원들을 정말로 아프게 만들 만한 폭풍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명수였다. 파도가 부딪히고 배가 삐걱거리는 소리 속에서도 이러한 강인한 바다개들은 어찌된 일인지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들의 수면 요령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기괴했다. 바다에서 잠을 자는 것은 나무 침대가 거의 쓸모가 없었다. 거친 물결 속에서는 실제로 잠을 자는 것보다 이리저리 던져지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래서 해적들에게 해먹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이 간단한 거리식 침대는 카리브해의 타이노 사람들로부터 빌려온 것이었다. 이 원주율적인 사람들은 유럽인들이 대서양을 건너기 훨씬 전에 편안하게 걸쳐 자고 잘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알아냈다. 해먹이 그렇게 뛰어난 이유는 단순히 편안함 때문만이 아니었다. 과학이었다. 배가 물결을 타고 흔들릴 때 해먹은 그 움직임에 맞춰 흔들리며 싸우지 않았다. 이는 해적들이 파도가 배를 때릴 때마다 주사위처럼 이리저리 던져지지 않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었다. 역사서에 따르면 해먹을 사용하게 되면서 폭풍 동안 부상이 거의 40% 줄어들었다. 머리에 부딪히는 일이 줄어들면서 해적들은 더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전투 중에 빠른 사고가 필요할 때 많은 생명을 구했을 것이다. 해먹을 걸치는 것은 예술과 같았다. 해먹은 적정한 긴장도로 묶여야 했다. 너무 느슨하면 파도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너무 타이트하면 나무 판자 위에서 자는 것과 같았다. 대부분의 선원들은 매일 자신의 잠자리로 고정시키면서 손에 두꺼운 살이 생기곤 했다. 해적들은 일반적으로 갑판 위로 약 5피트 위에서 잤다. 이렇게 하면 폭풍 중 갑판을 가로질러 튀는 물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했다. 이 거리 또한 그들에게 또 다른 큰 장점을 주었다. 원하지 않은 야간 방문자가 줄어들었다. 쥐는 항상 배에 있어 질병을 퍼뜨리고 중요한 물품을 갉아먹곤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쥐들은 해적들이 자는 해먹에 도달하기 위해 로프를 오를 수 없었다. 당시에는 현대 청소 방법이 없었기에 이 점만으로도 해먹은 금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졌다. 새로운 해적들에게 해먹에서 자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첫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떨어졌다. 이는 더 오래된 선원들이 크게 웃게 만들었다. 배 기록에는 새로운 선원들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추가 작업을 해야 하는 전통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관습은 그들이 빠르게 배우도록 만들었다. 해먹 아래의 공간은 귀중한 저장 공간이 되었다. 선원들은 가장 소중한 물건을 바로 그 밑에 작은 가방에 걸어두곤 했다. 이는 아무도 그들의 물건을 훔치지 못하게 해주었다. 똑똑한 이들은 이러한 보물을 기름칠한 천에 싸서 해상의 끊임없는 습기로부터 보호했다. 정말 거친 밤에는 일부 해적들이 해먹을 자신의 몸에 단단히 감고 누우며 코쿤처럼 만들곤 했다. 그들은 그 천을 침대와 안전지대로 동시에 사용했다. 이는 잠을 자는 동안 떨어지지 않게 해주었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 만약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과 모두가 이미 도와주고 있는 가운데서 풀려고 애썼다. 배에서 해먹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는 나름의 정치적 문제가 있었다. 배의 중앙에 가까울수록 흔들림이 덜했다. 선임 선원들은 이러한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했다. 새로운 선원들은 가장 격렬하게 뛰는 앞이나 뒤에 갇혀 비극을 겪곤 했다. 한 이야기에서는 영리한 분대장이 더 좋은 해먹 자리를 바꿔주고 추가럼 음료와 교환하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비록 그것이 그냥 캔버스와 로프 조각들이었지만
해먹은 해적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 중 하나였다. 그들은 종종 특별한 매듭이나 작은 장식으로 장식되어 누가 누구의 것인지 보여주곤 했다. 해적이 바다에서 죽을 때 때때로 그들의 해먹은 매장천이 되어 그들 주위에 감겨서 깊은 바다에 넣어지곤 했다. 그러나 완벽한 해먹조차도 자연이 배의 한계를 시험하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었다. 자정에 벨이 울린다. 배가 너무 세게 흔들려서 위장이 서커스를 시도하는 것처럼 느낀다. 외부에서 주기둥보다 더 높은 파도가 배 전체를 삼킬 듯 위협하고 있다. 바다의 폭풍 속에서 자는 것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극한의 스포츠가 되는 것을 환영한다. 폭풍 속에서는 가장 완벽하게 걸쳐진 해먹조차도 안정감을 보장할 수 없었다. 1700년대 초 배기록에는 잠자는 남자들을 6피트 공중으로 내던질 만큼 파도가 강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중력은 그들에게 누가 보스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한 영국 해군 기록에서는 정말 나쁜 대서양 폭풍 동안 23명의 선원이 잠자리에서 내던져져 뼈가 부러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정신이 번쩍 드는 소리였다. 해결책은 많은 해적들이 여분의 로프를 사용하여 해먹 안에 자신을 묶었다. 이 방법을 라싱인이라고 불렀다. 이 방법은 몸에 로프를 감고 해먹 지지선에 묶는 것이었다. 요령은 적정한 긴장도를 찾는 것이었다. 너무 느슨하면 여전히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너무 긴장하면 팔이 너무 마비되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 해상 폭풍은 당신의 피로에 신경 쓰지 않다는 한 선장의 기록이 있다. 과연 신경 쓰지 않았다. 파도가 갑판을 덮칠 때 바닷물은 모든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마른 선원들은 갑판 아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젖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깨어났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선원들이 해양 샤워라고 부르는 면을 만들어냈다. 잠이 들고 바로 그 순간에 얼굴 위로 떨어지는 예상치 못한 차가운 물방울. 그 소리만으로도 누구나 잠을 자지 않을 수 있었다. 해양의 힘에 저항하는 나무, 기둥의 삐걱거림, 선체에 부딪히는 파도의 천둥소리, 배의 구조에서 나오는 작은 틈으로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 갑판 아래는 자연이 가장 무서운 심포니를 연주하는 악몽의 콘서트 홀로 변했다. 해먹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 포탄이 되지 않기 위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어떤 이들은 통 사이에 끼워 자며 양쪽에 장벽을 만들었다. 다른 이들은 고정된 물체에 직접 자신을 묶었다. 가장 운이 없는 이들은 바닥에서 자며 벽에 기댄 상태로 무엇이든 고정된 물체를 붙잡고 있었다. 유머 감각을 가진 선원들 사이에서 런치 베이저라는 도박 게임이 있었다. 선원들은 폭풍 중 누가 자신들의 잠자리에서 가장 먼저 날아갈지를 두고 내기를 했다. 배팅은 대개는 럼 음료나 다음 성공적인 약탈에서 보물을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격차였다. 무서운 날씨 속에서 친구의 희생을 통해 추가 음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보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은 없었다. 폭풍 동안 소지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똑같이 영리함이 필요했다. 가장 소중한 포세션스는 갑판의 못이나 양쪽으로 깨는 장비가 있는 상자에 담겼다. 작은 물건들은 목에 착용하는 주머니에 담겨 있었고 자는 동안에도 착용하고 있었다. 결국 폭풍을 버텨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보물이 바다의 바닥끝에 도착해버리면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선원들은 폭풍 중에 자는 것이 잔잔한 밤에 자는 것보다 더 잘 잔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파도가 언제 배를 침몰시킬지 모를 순간에 작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격렬한 흔들림은 한번 익숙해지자면 의외로 최면에 걸리는 느낌을 줄 수 있었다. 마치 거대한 무서운 유아용 침대에 있는 것처럼. 가장 매력적인 것은 폭풍 중 수면에 대한 믿음이었다. 어떤 이들은 잠잘 때 머리를 배의 앞쪽으로 돌리면 아침이 되기 전 좋을 운과 잔잔한 바다를 가져온다고 믿었다. 또
어떤 이들은 잠자는 동안 팔짱을 끼면 바다신들이 화를 내고 그들이 이미 죽어서 장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오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믿음은 배마다 다양하게 존재하여 이성적인 선원들은 그 어느 것도 무시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폭풍의 밤이 지나고 동틀 무렵 탈진한 해적들은 갑판 아래에서 올라와 또 다른 밤에 배에 던져져 지나갔음에 감사하였다. 하지만 일부에게는 경험이 완전히 달랐다. 감시병은 생존과 재난 사이의 가느다란 선이었으며 나머지 모두가 쉬는 동안 위협을 탐색하는 일을 맡았다. 우리는 왜 밤새 잘 수 없을까? 이 질문은 아마도 모든 새로운 해적이 물었을 법한 단순한 대답이 있었다. 왜냐하면 바다는 결코 잠을 자지 않기 때문이다. 약 30%의 조난 사고는 밤 시간에 발생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불량한 시야 때문이었다.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잘못된 순간에 잠이 들면 전체 승무원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해적들은 4시간 감시 시스템을 사용했다. 밤은 여러 4시간의 교대로 나누어졌으며 다른 승무원들이 각기 배정되었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이 밤새 깨어있지 않아도 되면서도 끊임없이 감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배기록은 이 방법이 고대 항해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며 수세기에 걸쳐 잘 작동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자정에서 오전 4시까지의 교대 근무는 싫어하는 별칭인 죽은 감시를 얻었다. 귀신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경계가 자연스레 가장 낮은 지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교대 근무 동안 감시병들은 자신을 꼬집거나 재빨리 바닷물을 얼굴에 튀기거나 끝없이 왔다 갔다 하며 잠을 쫓아냈다. 일부는 숨소리로 받아 노래를 흥얼거려 리듬을 만들어 머리를 바쁘게 돌렸다. 커피가 배에서 일반화되기 훨씬 전에 감시병들은 담배를 씹거나 럼에 담근 단단한 빵 조각을 빨아들이며 경계를 유지했다. 이러한 방법은 오늘날 기준으로는 그리 좋지 않았지만 눈꺼풀을 완전히 닫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만큼의 부스터를 주었다. 카리브해에서 포획된 일부 해적선에는 선원들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씹는 카카오 잎이 저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드문 대접이었다. 가장 절박한 비수면 기술은 고통을 동반했다. 감시병들은 때때로 손가락에 딱 맞는 로프를 묶어 졸음으로 팔이 떨어지면 그 로프가 조여져 갑자기 아프게 했다. 갑작스러운 통증이 즉각적인 깨어남으로 이어졌다. 다른 사람들은 불편한 표면 위에 맨발로 서 있었다. 갑판 위에 작은 조개 껍질이나 조약돌을 두어 앉는 것을 피하게 했다. 감시 중에 잠이 드는 것은 단순히 좋지 않은 일이 아니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 해적선의 규칙은 종종 자고 있는 감시병에 대한 처벌을 가장 심각한 형벌 중 하나로 나열하곤 했다. 한 복구된 해적의 규약에는 감시병이 수면 중에 발견될 경우 선원 낙수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작은 배에 묶여 항구에 있는 모든 배를 지나며 각 승무원들로부터 매질을 받았다. 날씨 조건은 깨어있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안개는 지루한 회색 세상을 만들어내어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비는 리드미컬한 흔들림과 결합되어 거의 저항 불가능한 자장가를 생성한다. 추운 날씨는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눈꺼풀을 무겁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조건을 뚫고 감시병들은 완전히 인지해야 했다. 사용된 장비는 간단하지만 필수적이었다. 랜턴은 저녁 시간 동안 어두운 상태를 유지하여 야간 시력을 보호했다. 초기 형태의 망원경은 먼 지평선을 스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벨 시스템은 감시병이 위협이 나타나면 즉시 경고를 알릴 수 있게 해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시병들이 객체를 직접 바라보기보다는 측면 시야를 사용하여 어둠 속에서 식별하는 기술을 마스터해야 했다. 이렇게 하면 빛에 민감한 눈의 가장자리가 움직임을 더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요령은 한쪽 눈 방법이었다. 랜턴을 바라볼 때 한쪽 눈을 감고 있으면 그 눈의 야간 시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동공이 조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어둠을 다시 스캔할 수 있었다.
이 기술은 현대 해양 훈련에서도 여전히 가르치며 수많은 배를 기습 공격으로부터 구했다. 태양이 떠오르고 감시 시간이 끝나면 이러한 피곤한 해적들은 갑판 아래로 끌려가 스스로 잠에 빠지려 했다. 해적선의 하부 갑판은 대부분의 승무원이 자는 공간이었으며 5성급 호텔과는 격이 멀었다. 이 어둡고 축축한 공간에 땀 냄새가 나는 수십 명의 씻지 않은 남자들이 현대 교실보다 작은 면적에 꽉 들어차 있었다. 1700년대 초 기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각 선원은 약 6평방피트의 공간을 가졌다. 누울 수 있는 공간이 겨우 될 뿐이었다. 냄새가 먼저 당신을 강타했다. 곰팡이, 바닷물, 땀, 구토가 섞여 공중에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감돌았다. 신선한 공기가 하부 갑판으로 들어올 여지가 없어. 이 냄새는 너무 정상적이어서 선원들은 바다에서 몇 주 지나고 나면 그것을 감지할 수 없었다. 붙잡힌 배를 방문한 사람들은 아래로 내려가면 맞이하는 악취의 벽에 대해 자주 썼다. 한 해군 장교는 그것을 죽음의 냄새라고 언급했지만 죽지 않은 사람의 예의는 제공되지 않았다. 벌레들은 이 환경을 좋아했다. 이 벼룩, 침대벌레는 그렇게 일반적인 선원 친구가 되어 선원들은 나중에 그것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 많은 해적들이 머리를 완전히 깎거나 두피에 단단히 감싸여 있는 천을 둘러 머릿일을 줄이곤 했다. 해적들은 아침마다 수십 개의 새로운 벌레 물어버림으로 인해 깨어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쥐들은 해적선에서 번성하였다. 이러한 원치 않는 동료들은 잠자는 얼굴 위로 기어오르고 로프와 식량 저장소를 갉아먹으며 질병을 퍼뜨렸다. 중간 크기의 해적선은 수백 마리의 쥐를 수용할 수 있었다. 벌레들과는 달리 쥐들은 적극적으로 사냥되었다. 단순히 해충 조절용이 아니라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 신선한 고기의 원천으로도 여겨졌다. 배고양이는 소중한 동료이며 쥐개체 수를 줄이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며 특별한 다을을 받아왔다. 소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밤에도 해적선은 끔찍한 소음의 교향곡이었다. 코고는 소리는 좁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나무 선체는 매 파도마다 삐걱거리며 소리를 낸다. 남자들은 수다를 떨거나 논쟁하고 기침을 하거나 부끄러움 없이 방귀를 뀌었다. 아픈 자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 도박 게임은 언제든지 계속되었다. 오래된 항해선의 연구는 수면 지역의 소음 수준이 바쁜 현대 고속도로 옆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제안한다. 프라이버시는 존재하지 않았다. 당신의 해먹은 이웃과 몇 인치 떨어져 있을 수 있었다. 모든 신체 기능은 관객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어떤 대화도 다른 10명에게 들릴 수 있었다. 이러한 개인 공간의 부족은 어떤 것에 대한 완전한 개방성과 다른 것들에 대한 세심하게 보호된 비밀의 이상한 조화를 가져왔다. 해적들은 종종 자는 동안 자신의 목에 묶인 작은 주머니에 개인적인 물품을 보관하였다. 아마도 그들이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개인 공간이었다. 습기는 피할 수 없는 존재,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물은 항상 하부 갑판으로 들어왔다. 파도가 배를 덮치거나 선체의 누수로 인해 물이 유입되었다. 옷은 제대로 마르지 않았다. 해먹과 침대 시트는 곰팡이가 피곤해졌다. 추운 날씨에는 이 습기가 선원들을 뼈마디까지 차갑게 했다. 해적선의 의료 기록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약 20%의 질병은 지속적인 습한 조건에 의해 유발되었다. 하부 갑판에서 빛은 드문 사치였다. 몇 개의 기름 램프가 저녁 시간에 켜졌지만 승무원들이 자는 동안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보통 꺼졌다. 대부분의 해적들은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돌아다니는 것에 익숙해져 욕망하는 잠자리를 찾아 나섰다. 이러한 끔찍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해적들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전투 중에도 남자들이 평화롭게 코고는 것을 계속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육체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면 깨지 않았다. 몸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적응하게 된다.
새로운 승무원들은 몇 주간 제대로 쉴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심지어 가장 열악한 조건도 잠을 자기에 충분히 정상적으로 변하게 된다. 해먹을 걸기에 가장 나쁜 곳을 찾는 것은 예술이 되었다. 가장 좋은 위치는 공기 통풍구나 해치 근처, 배의 화장실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 쥐를 끌어들이지 않는 음식 저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이러한 최적의 수면 장소는 자주 다툼이나 내기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몇 주를 지내면서 해적들은 자신들의 잠을 조금 덜 고통스럽게 만드는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끔찍한 수면 조건에 직면한 해적들은 그저 견디지 않았다. 그들은 적응했다. 시간에 따라 그들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리한 요령을 개발했다. 이러한 수면 팁은 노련한 선원들로부터 새로운 이들에게 필수 생존 기술로 전수되곤 했다. 첫 번째 단계, 적절한 장소 선택. 가장 숙련된 해적들은 배를 지도처럼 읽으며 가장 건조한 지역과 가장 좋은 공기 흐름이 있는 지점을 식별할 수 있었다. 배의 중앙은 폭풍 중에 덜 거칠게 흔들리며 가장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했다. 배의 앞쪽은 신선한 공기를 받지만 가장 많이 흔들렸다. 영리한 해적들은 음식 냄새가 쥐를 유인하는 조리실 근처에서 자거나 배의 화장실 지역에서 자는 것을 피했다. 배 기록에 따르면 주요 수면 위치를 두고의 싸움은 특히 항해의 처음 며칠간의 흔한 일이었다. 의류 선택은 큰 차이를 만들었다. 완전히 옷을 입고 자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해적들은 잠자리에서 거의 옷을 벗지 않았다. 옷을 입는 것이 축축한 환경에서 추가적인 따뜻함을 제공하고 밤에 공격을 받았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많은 해적들이 한 벌의 옷을 입는 동안 다른 하나는 가능한 한마르게 하면서 회전 활용하였다. 어떤 해적들은 벌레를 쫓기 위해 드러난 피부에 기름을 바르곤 했다. 이는 카리브 원주율 부족으로부터 빌린 기술이었다. 백의 상황은 창의성을 요구하였다. 공식 해군 배들은 때때로 작은 베개를 제공하지만 해적들은 즉흥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은 부드러운 재료로 채워진 모자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배 기록에서는 해적들이 임시 베개 충전재를 만들기 위해 깃털, 헝겊 조각, 심지어 말린 해조류를 모으는 모습이 적혀 있다. 마네킹의 청바지 또한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다. 한 계절은 해적이 작은 커피콩 가방을 베개로 사용하며 그 냄새가 배의 악취를 덮어주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소음 관리가 매우 중요했다. 많은 해적들은 귀에 밀초나 천을 밀어 넣곤 했다. 어떤 이들은 배의 활동에 따라 수면 시간을 조정하여 고요한 순간에 낮잠을 자곤 했다. 일부 선원들은 조용한 시간을 정해 전원할 수 있으며 이 시간 동안 도박이나 큰 소리를 금지하였다. 이러한 조용한 시간이 깨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대개는 추가 작업에 임해야 했다. 해충 처리에 관한 해적들은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잠자리 근처에 강한 냄새의 허브를 담은 작은 가방을 걸어두면 일부 곤충을 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쥐는 특정 냄새, 특히 민트와 담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잠자리입니다. 일부 해적들은 쥐나 동료 선원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식량 배급을 틀어주고 자곤 했다. 해먹을 고정하는 로프에 배치된 금속 원반은 쥐가 숙소로 내려가는 일을 예방했다. 온도 조절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추운 날씨에는 해적들이 더위를 위해 함께 딱 붙어 자곤 하였다. 더운 열대의 밤에는 선원들이 해수를 짜내어 물어준 천 조각을 걸치곤 했다. 이 젖은 천 위로 공기가 지나갈 때 원시적인 냉각 시스템이 생성되었다. 카리브해 항해의 배 기록에서는 선원들이 극도로 더운 밤에 갑판에서 자는 경우가 많았음이 적혀있다. 갑판 아래에 숨이 막히는 열기보다 갑작스러운 비의 위험을 선호했다. 불면증 치료제는 해적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럼은 가장 일반적인 수면 보조 식품이었지만 너무 많이 마실 경우
저질 수면을 초래했다. 버드나무 껍질을 씹는 것은 통증으로 인한 불면증에 효과가 있었다. 많은 해적들은 틀이나 상상하기 위해 매끄러운 돌이나 조각목과 같은 작은 물체를 수면 중 사용했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불확실한 세계에서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곤 했다. 잠을 위한 어둠을 찾는 것은 창조성을 요구했다. 배는 인위적인 빛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해치 사이로 들어온 월광은 수면에 방해가 될 정도로 밝을 수 있었다. 많은 해적들이 어두운 천조각으로 간단한 눈가리개를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원시적인 수면 마스크는 빛을 차단하고 혼잡한 환경 속에서 심리적인 프라이버시감을 주었다. 이 모든 창의적인 적응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이 편안한 잠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잠을 자는 것은 해적선에서 위험한 일이었다. 그들의 영리한 해킹과 적응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적들은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다시는 아침 해를 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 죽음은 다양한 형태로 다가왔고 종종 선원들이 가장 취약할 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찾아왔다. 잠자는 동안 갑판 바깥으로 쓸려 넘어지는 것은 바다에서 가장 일반적인 치명적 사고 중 하나였다. 격렬한 폭풍이 갑자기 닥치면 파도가 갑판을 덮쳐 선원들을 해먹에서 끌어내리거나 더위에서 피하기 위해 갑판에 누워있던 이들을 휩쓸 수 있었다. 해적의 황금시대의 배 기록에는 밤폭풍 중 바다에 두 남자 잃었다. 같은 우울한 항목들이 가득 차 있다. 연구에 따르면 잠들어 있는 동안 쓸려 넘어져 죽은 선원들은 60명 중 1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 야간 공격은 많은 잠자는 해적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적의 배들은 어둠 속에서 접근하여 목표들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붙잡으려 했다. 잠자는 승무원들은 적의 배가 이미 자신의 배에 낚시를 걸어두고 무장 보병들이 자신의 갑판으로 흐르는 상황을 발견하고 깨어날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잡힌 바의 60%가 명확하게 선원들이 잠잘 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질병은 배에서 불과처럼 빠르게 퍼졌다. 하부 갑판의 비좁고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질병은 며칠 내로 한 선원에서 다른 선원에게 퍼질 수 있었다. 많은 해적들은 약간 아픈 느낌이 들어 잠이 들었다가 밤새 열병에 붙잡혔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였다. 환결병, 말라리아, 천연두는 일반적인 죽음의 원인이었다. 잡힌 해적선의 의료 기록은 질병이 전투보다 해적을 5배 더 많이 죽였음을 보여준다. 배 자체는 죽음의 함정이 될 수 있었다. 불은 나무 구조물 사이에서 쉽게 발생했으며 특히 조리실 근처 혹은 넘어졌던 랜턴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제한된 소방 능력으로 인해 작은 불은 신속하게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갑판 아래에서 자고 있는 해적들은 불이 빠져나갈 길을 막으면 갇힐 수 있었고 심지어는 발소리에 미쳐 깨어나지 못하고 연기로 인해 죽을 수도 있었다. 직업의 시추 잤다. 해적끼리의 폭력 범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자는 동안 생명을 잃었다. 살인을 처벌하는 행동 강령에도 불구하고 보물 점유를 둘러싼 갈등이나 개인적인 원한은 종종 자고 있는 선원들에게 치명적인 야간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몇몇 해적선의 해적 규정에는 잠자는 선원을 처벌하기 위한 가혹한 처벌을 언급하고 있어 이것이 충분히 흔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육이 드는 일이 해적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주 발생했다. 배가 항구를 신속하게 떠나야 할 때 밤의 음주로 여전히 자고 있는 어떤 승무원들은 버려지곤 했다. 돈이 없고 적대적 항구에서 해적으로 낙인 찍혀 이러한 불행한 영혼들은 종종 투옥되거나 처형되었다.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불청객이었다. 추운 날씨에 해적들은 따뜻하기 위해 작은 화로를 하부 갑판으로 가져오기도 했다. 적절한 환기가 없었는지 업석시험은 이러한 열이 산소를 소모하고 치명적인 가스를 방출하게 된다. 선원의 전체 섹션이 잠든 동안 사라질 수 있었다. 쥐 물린 상처는 치명적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잠자는 동안 해적들은 음식이나 땀에 소금을 찾는 대담한 배 쥐들에게 쉬운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물린 상처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종종 감염되었다. 경미한 상태의 물림이 며칠 내에 치명적인 혈액 중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바다에서 잠자는 위험을 견뎌낸 사람들에게는 항상 다음의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해적의 삶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었다.